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것처럼 치욕이란 것도 묘한 구석이 있어서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앉은 검고 부드러운 명계와 같아 세월이 흘러 차분히 되돌아보면 더는 치욕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외려 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추억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가지런히 놓인 옛 치욕들, 앙금이 되어 가라앉은 지난 날의 격정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재현할 수 없는 순정이었다. 손홍규의 소설 내가 잠든 사이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을 찾아주신 손님께서는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언어를 잃는 순간 사랑을 지속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문장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라면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녹음실에 소설가 진현주 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처음 출연이시죠? 웹진에 발표했을 때 한 번 녹음하러 들었었고요. 네, 소설로 출연을 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네. 진현주 작가님은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2015년 장편소설 코케인을 펴내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2008년 등단이시면 좀 되셨죠? 네, 한참 됐죠. 7년 만에 지금 첫 장편이 나온 거네요. 네네. 네. 첫 책의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이 나왔을 때는 네. 좀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다거나 뭐 쓸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서로를 좀 상쇄시켜가지고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왜 좋아해? 이런 마음하고 좋아해야지라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렛대가 이렇게 평평한 마음을 이루면서 네. 더 좋은 쪽으로 아마 흐를 것 같은데 전 궁금하게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방이에요. 네네. 이게 이번 제목도 코케인이고 네. 제목을 이렇게 새끈하게 이렇게 새끈한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표현을 하기가 되게 남다른데 그냥 딱 던지는 그게 뭐 이렇게 뭐뭐의 뭐뭐 이런 게 네. 아니고 주렁주렁 막 이런 제목이 아니라 그냥 하나 뚝 크게 던지는 게 네.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신춘문예 소설 낼 때 방이라고 제목 내기는 아마 제가 뭐가 좀 약한데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을 이렇게 염두하시는 게 뭐가 특별하게 뭐가 좀 기준이 있으신지. 일단 저는 제목이 좀 치렁치렁한 게 싫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목을 잘 못 짓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냥 명사를 위주로 명사를 그냥 위주로 네, 제목을 짓는 편이에요. 이 소설 그 코케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출간이 된 거잖아요. 네. 장편 이제 공모에서는 최종 이제 당선된 작품만을 출간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게 이제 장강명 작가의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치렁치렁하네요. 네. 저는 이걸 금음이라 못 외워요. 전 아직도 그냥 금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설과 함께 이제 최종심에 올랐었는데 이제 아쉽다. 너무 이제 이것도 네. 이제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된 아마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심사위를 맡았던 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로 책을 내는 과정을 보시면서. 전화를 받으셨을 거죠, 그죠? 네, 전화를 받았고요. 이제 그때 아마 수상작이 결정되고 발표가 될 무렵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네네. 저는 이 작가상에 응모했던 것이 사실은 출간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망설이지 않고, 네, 그냥 응낙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심사평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공모전 형식에서는 앞으로 만나보지 못할 소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소설에 서사가 없거나 희미하거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저에게는 약도 되고 독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구나. 특히나 기호 선배의 그 심사평 구절들이 저는 좋은데요. 네. 다 여러 사람, 봐주셨대요. 왜냐면 다들 너무 이제 큰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서사보다는 내면에, 사건보다는 문장에, 대사보다는 침묵에 더 힘을 기울인 소설이었다. 네. 그 세목들의 완성도가 모두 높았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저는 네. 이게 작가가 보는 진지한 진짜 네. 진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장강명 씨 어쩌다 보니까 제목이 치렁치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원고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거의 수정은 안 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출간 얘기를 듣고 책이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되게 빨리 나왔죠. 네, 엄청 빨리 나왔고요. 네. 이제 해설이 조금 늦어져서 계획된 날짜보다 조금 지연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와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 해설을 황현산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직접 부탁을 드리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문동 측에서 혹시 해설을 받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황현산 선생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원고랑 함께 이제 청탁서를 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저는 책 그 출간 결정 났을 때보다 더 떨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원고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황 선생님은 쓰기 싫은 거는 봐놨다가 거절하세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알았던 건 뭐 예전에 박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중편집에는 쓴 적이 있으셨는데 간만에 지금 소설에 해설을 쓰셨고 올해는 또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딱 마음에 정말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셨죠? 굉장히 좋았죠. 네. 그게 처음에 첫 책이기 때문에 해설을 받았을 때 느낌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해설을 받고 내 소설이 정말 잘 읽혔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놓치셨네. 이런 뭐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다 들었고요. 근데 이제 황 선생님 그 해설을 읽고서 제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셨을까 이런 점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어봤더니 황 선생님이 되게 저도 신경 못 썼던 부분을 짚어주셨구나 해서 더 감사했죠. 보기보단 섬세한 남자. 그러게요. 되게 예민한. 이 코케인이라는 소설은 출간을 목적으로 쓰시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근데 내실 때도 그랬다고 했는데 그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작년, 그러니까 제가 날짜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작년 추울 때였으니까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반, 2달 요 정도 쓰고. 이게 지금 몇 매예요? 지금 한 450매 정도 될 거예요. 금방 쓰셨죠?
예, 좀 금방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예, 이제 막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격이 좀 약간 드러나는 네. 느낌이 있어서 아, 그 이 소설의 뭐 주제 뭐 이렇게 이걸 좀 써봐야지라는 생각은 좀 오래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퍼뜩 이렇게 시처럼 와서 이렇게 쓰시게 된 건지? 저는 소설 쓸 때 어떤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백지 열리면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떠오르거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기 시작해요. 거의 시 쓰는 과정과 비슷한데.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시인들이 저한테 시 쓰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딱 그게 소설가들은 왜 보통 막 이렇게 막 그 구도, 막 서사 네. 구도 막 다 그려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얘는 네. 얘랑 어떤 관계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쑥 네, 그냥 쑥 네. 썼어요. 속도감도 느껴지고 예, 건너낌도 막 네, 네.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올해 투고를 많이 하신 편인지 문학 공부를 오래 하시고 투고를 오래 하신 건지 어떻게 그 과정이 궁금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명지대 문창과를 편입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작 수업에 소설을 내야 돼서 계속 마감일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밤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그 완성한 소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소설이었어요, 저한테. 수업에 그리고 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두 번째 소설은 쓰다가 말았고 세 번째 소설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등단을 한 거예요. 그 학기 수업 같이 들은 친구들은 절망감이 애지간히 들었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지대로 편입하시기 전까지는 전공이 혹시 국문이었긴 한데요. 네네. 별로 제가 글 쓰려는 마음은 없었고요. 네. 좋아하는 작가가 혹시 있으셨어요? 찾아서 꼭 그냥 읽었던. 외국 작가들은 뭐 굉장히 많이 네. 이 작가 저 작가 많이 읽고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작을 다 읽은 것은 정영문 선배 책이 유일해요. 네네네. 그 다른 장편 혹시 갖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단편은 지금 좀 갖고 계세요? 단편은 갖고 있어요. 총알이 좀 많이 좀 이제 필요할 시기가 됐을 텐데. 글쎄 책 냈는데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유, 책이 나온 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단편을 한두 군데 발표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몰리더라고요. 그게 물꼬가 터지면 네. 네, 찾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단편과 장편 별로 다르게 생각 안 하시죠? 네. 길이 정도?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단답으로 여쭤봤는데 시인으로서의 꿈은 한 번도 꿔보신 적 없으세요? 예, 없어요. 시는 저는 예전부터 시는 되게 많이 읽었는데요.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거를 줄여서 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하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의 언어하고 소설의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시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거기에 뭐 굳이 껴가지고 저의 이 형편없는 실력을 들키고 싶진 않아요. 아니 껴서 다른 걸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소설도 아직 제대로 네, 그 방을 읽었을 때도 이제 작가의 스타일이 되게 단단한 이미 다져진 듯한 작품이라는 기억이 있는데 그 등단 당시에 인터뷰를 보니까 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습작을 시작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계속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강사로.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편입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졸업하실 때까지 소설 단편 몇 개나 쓰셨던 것 같아요? 2편 썼어요. 2편이요? 등단하시고 나서는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2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2편 쓰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쓴 게 방이었고요. 예. 그 워낙에 명지대는 소설가들이 많고 네. 많이 육성되고 또 그랬는데 가장 영향을 받은 선생님이 계세요? 이남희 선생님이 사실은 제 첫 소설을 보고 너 이거 내면 데뷔는 못하겠지만 본심에는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네. 첫 소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힘이 됐고요. 네, 박범희 선생님은 이제 누구나 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아니라 소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집요함. 네, 집요함, 오기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죠. 그렇죠. 네. 한번 얘가 되겠다 싶은 애가 눈에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세요. 네. 왜냐하면 근데 또 보면 저한테도 걔가 이런 소설을 썼는데 줄거리를 줄줄줄 읊어주시고 문장도 외워서 말해주는 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많은 학생들한테. 근데 네. 그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선생님, 소설 선생님으로서는 네. 좀 타고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복이 많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그쵸? 복이 복 많죠. 네,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일이 재밌지는 않으셨죠? 예, 재미없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밥벌이를 그걸로 했으니까 되게 오래 했는데 가르치면서도 그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도 자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그냥 좀 놀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돈을 벌려고 이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나서는 아이들 안 가르쳐줘서 좋죠. 네, 좋아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별로 흥미로울 가질 얼굴이 아니셔서. 아, 그래요? 네. 그 아직 책을 만나보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여기 이번 코케인의 한 대목을 작가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 네. 저는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책을 막 열다 보면 처음에 이 책이 모든 사랑에 관한 은유로 읽히기를 바란다 이러셨어요. 네. 그냥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이 한 구절을 네. 도입 부분에 넣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이제 작가의 말을 써달라고 했는데 네. 저는 소설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쓸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문장이 그냥 생각이 나서 썼고 편집사한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뭐 오케이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작가의 말이라고 하고 이걸 밑으로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작가의 말에 엄마 아버지 이름만 쓰는 시인들도 네. 있는데요. 뭐. 근데 그 형식은 아무튼 상관이 없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언어와 사랑의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언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 그런 책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네. 이 안에 이제 짧은 이야기들이 이제 네. 겹겹이 쌓여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장시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유라는 것이 좀 달리 읽혔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설인 거 분명히 알고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정말 소설로는 짧지만 시로는 장황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장시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한 줄을 그러니까 저는 몰랐으니까 네. 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읽어주실 대목 고르셨어요? 네. 네. 분량 상관없어요. 길게 하셔도 돼요. 나중엔 한바닥 소설 좀 모아서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리디아 데이비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모르는 작가인데. 네, 아니 한국에 아직 번역이 한 권도 안 됐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폴 오스터의 전부인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녀는 한바닥 소설이에요. 다 전편이. 근데 가능하실 것 같아서. 괜찮지 않아요? 그런 소설 쓰라 그러면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그런 작가 없고 네. 리디아 데이비스 번역하는데 근데 대단히 어려워요. 번역이. 한바닥 소설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은유 되게 압축돼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뭐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거 소설을 보다 보니 네. 한바닥짜리 소설을 써보시는 거 시도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1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읽겠습니다. 굴두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범선이었다. 어둠이 자신을 빨아들이고 잡아당길 때마다 굴두는 범선을 떠올렸다. 그것은 모래사장에 모래사장은 푸른 빛이 짙어 검게까지 느껴지는 바다에서 이제 막 떨어져 나온 것처럼 젖어 있었는데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 선미의 반쯤이 모래에 파묻혀 침몰한 채로 여전히 침몰하며 모래가 거대한 집게가 발을 펼쳐 범선을 거머쥔 채 서서히 잡아당기면 범선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모래의 의지인 것처럼 모른 척하고 모래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간 힘을 쓰며 빠져나오려던 시도는 포기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 삶인 줄 착각하면서 침몰했다.
그것은 형체 없이 느리기만 한, 무한하기만 한 무기력처럼 보였다. 모래는 범선의 관역이었으나 관역치고는 두려움이 없었고 범선은 관역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언제 돌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잡아당기고 사로잡히는 그 둘의 이끌림이 굴드는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 멀리 수평선 위로는 죽어가는 범선과 닮은, 그것보다는 작아 보이는 배 몇 척이 달린다기보다는 기어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소금기를 머금어서 군데군데 희끗희끗해진, 이제는 늙어서 늙은 채로 침몰 중인 범선과는 다르게 그것들은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굴드는 살아있는 배가 아니라 죽어가는 범선에 매혹되었다. 버려진 채로 부지런히 침몰 중인 범선에,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모래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 범선에, 범선은 한 몸으로 두 개의 세계를 살고 두 개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존재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범선을 범신으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 정말로 언어에 대한 사랑, 깊은 사랑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리듬감 없이는 글 못 쓰는, 네. 내 스스로 밀고 나가는 그 네. 리듬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리듬감이 느껴져서 읽는 속도가 어느 순간에는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언어를 읽는 순간 사랑을 지속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언어란, 진현주 작가님한테 언어란 무엇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모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사실은 그 안에 내부에 들끓는 것들이 각자에게 되게 많고 다르지만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로 다 이렇게 함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부족하지만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네, 네. 되게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거긴 하지만 되게 네. 여린 속내를 감추고 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단편도 꽤 많이 모이셨겠어요. 네, 단편집을 이제 낼 만한 분량이 조금 넘기는 했는데 네. 이제 내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에요? 왜 어디서 내야 되지?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은 골라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이 낸 출판사를 통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등단하고 나서 청탁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근데 작가로서의 진현주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작가적인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재검증받아야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루트를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집에만 있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동네 작가상의 응모를 한 것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책을 내고도 달라지지 않아서. 아유, 얼마 안 되셨잖아요. 뭐 사람을 뭐 네. 이런 쪽에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쟤 뭐야, 소설 이만큼 더 쓰고 소설로 말해야지 왜 찾아와, 이럴 수 있는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소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늦게 읽어요. 네, 그런 거 되게 저도 느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발행일이 11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만 않는다면 네. 아마 이 언어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게 고집스럽게 쓰는 사람을 또 이렇게 안아주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어쩌다 제가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처럼 재수없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뭐 PR, 자기 PR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코케인에 대한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듣는 말이 소설인데 네 소설에는 왜 서사가 없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소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점에 좀 흥미가 있어서 계속 쓰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쓴다 그래도 독자들이 이제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의 소설을 접하는 것에 좀 심적인 부담을 안 갖고 예,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냥 앞으로도 열심히 그냥 쓸 계획입니다. 네. 그 잘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뭐 선입견이나 서사 없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집요하게 앉아서 화장실에서 읽으면 잘 읽힐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여기 한 챕터 읽고 나오는 속도로 보자면 네, 단편 읽는 것처럼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단편집 또한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아마 독특한 자기 세계를 한 권에서 만들어 내실 거라고 기대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싱어송라이터 성낙원 씨를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지난주 방송 마무리 때 제가 노래를 들었잖아요. 네. 심지어 색소폰 연주까지 들었잖아요. 네. 귀에 막 맹글맹글 들어서 제가 앨범을 벅스에서 다운받아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할 얘기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이게 낯가림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저 색소폰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색소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색소폰이라는 악기. 네, 지난번에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소프라노를 그 얘기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소프라노고요. 네. 악기 중에서 색소폰 악기 중에서 조금 고음 악기 그리고 조금 발라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악기인데요. 제가 주로 쓰는 또 악기는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어요. 알토는 조금 소프라노보다 밑에 중음 그리고 테너는 조금 더 저음의 악기고요. 네. 이거 얼마나 해요? 가격이 얼마예요? 그 소프라노는 또 악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조금 저렴해서 이거는 좀 저렴한. 얼마인데요? 이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취미로 하기 어렵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아저씨들의 욕망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뒤늦게 배우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동호회도 많고 그분들이 더 좋은 악기 쓰세요. 아, 진짜? 이거 지금 낙원 씨가 쓰는 건 원래 얼마짜리예요? 돈으로 물어보면은.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200만 원 정도 요거 말고 되는데. 주로 쓰는 거. 제가 쓰는 거 그거는 지금 중고밖에 없어요.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원론적으로 악기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색소폰을 만드는 주요한 나라는 어디예요? 저는 셀마라고 프랑스 제를 다 씁니다. 네. 한국은 이런 거 못 만들죠? 아니요, 있어요. 네. 잘 만들어요. 네.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난 악기를 보면 저걸 다 누가 만드나. 네, 왜냐하면 혹시나 또 그 협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좋게 평가합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색소폰은 뭐 종류별로 다 다루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노래에 따라서 오늘은 이걸 들고 오고 뭐 이걸 들고 오고 이런 것들에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앨범 얘기를 좀 할게요. 앨범이 언제 나왔죠? 네, 11월에 나왔습니다. 10월에 나왔습니다. 별로 그게 첫 그런 앨범인데 기억하기 싫어요?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내가 그 앨범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노래를 또 듣고 그래가지고 그 위아더원을 이렇게 보니 제목이 저는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되게 무심히 지은 듯한데 뭐 이렇게 강하게 내가 이 제목을 지어야 하는 것보다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다시 운다. 네네. 조심스레, 이젠, 습관으로 기억을 달랜다. 그렇게 잊고 사는 게, 왜, 배웅. 그다음에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악어에게 물리는 꿈. 이건 노래도 많이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작업을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그 앨범은 모든 사람들의 독집 앨범은 꿈이기도 하죠. 음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앨범은 어떻게 해서 내게 된 거예요? 이 불황인 시기에 앨범 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뭔가 그 음악을 내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녹음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예전보다는 하지만 그 음악에 가진 그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 꿈을 펼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밴드들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쓴 곡들도 이런 어울리는 그런 음악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거였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무래도 제가 프로듀싱을 이번에 또 하다 보니까 큰 어떤 회사들이나 이런 지원을 받으면은 좋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또 나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아,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의 어떤 도움? 예를 들면 그 뮤직큐브라는 회사에서 네. 네, 유통 관련해서 아, 도와주셨고 그런 도움이요? 네네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이 또 도와주셨고 이런 뮤직비디오도 찍었어요. 네. 배우가 누구예요? 아 최근에 나온 거 중에서 이제 윤종훈 배우라고 예. 굉장히 요즘에 많이 출연하시는 배우님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공으로.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벅스의 검색창에 성낙원 씨 이름을 치는데 성나까지 했는데 바로 뜨더라고요. 많이들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앨범 반응이? 글쎄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연주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 재즈에 한국 재즈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또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 전에 해왔던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도 있었고 하는데 이번 앨범은 뭐 혼자 독집이니까 그런 네.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었는지. 뭐 애정의 정도야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전에 앨범들은 다 색소포니스트로서의 앨범들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제 곡과 그리고 제 노래와 제 플룻, 색소폰 그리고 어떤 곡에서는 그 미디 한 작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 참여를 했던 것들이 편곡도 그렇고요. 네. 네. 솔직히 좀 내 앨범이라서 더 물고 빨고 한 거는 솔직히 좀 있죠. 더. 네. 어쩔 수 없지. 네, 엄청 재밌게 작업하고 완전 집중했죠. 네,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이제 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오게 된 걸 건데, 네. 네. 이번 앨범에 실린 모든 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 몇몇 곡은 응. 그 한 3곡 정도는 작곡자가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아무튼 그래도 결국은 아주 대부분의 큰 일을 네. 낙원 씨가 다 한 건데 네. 누구한테 막 곡을 받고 싶거나 네. 가사를 받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 아까 얘기 드린 3곡이 그런데요. 3곡이 또 저랑 연관이 없는 곡이 아니라 어떤 한 곡은 뭐 제가 예전에부터 노래를 불렀던 곡이 있었고 또 어떤 곡은 저랑 같이 군악대 생활을 같이 했던 형이 쓴 곡도 있었고 뭐 그렇게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그런 곡들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앨범을 만들면 네. 내 이름으로 된 내 앨범을 만들면 사람들이 내 노래를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건 없었어요. 가장 뭐 중점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아, 이번 앨범에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듣는 그런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그 획일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너무 다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뭔가 뭐 아이돌 음악을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네, 그런 네. 것들이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음악에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제가 지난주에 노래를 듣고 직접 듣고 연주도 네. 듣고 앨범을 들어본 결과 되게 뭐랄까 맑은 거예요. 순진하다는 느낌? 순정한 느낌? 감사합니다. 풋풋한 느낌? 근데 그거를 무기로 내세운 것 같기도 한 약간의 전략처럼. 아무래도 그 곡들이 어렸을 때 쓴 곡들도 많아서요. 뭐 20살, 21살 때 쓴 곡도 있고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쓴 곡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악어에게 물리는 꿈은 직접 꿈을 꾼 거예요? 네. 악어에게 그 물리는 꿈을 꿔서 제가 죽었거든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죽어가면서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죽어가면서 그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뭐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안 좋았던 것들이나 그 싫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하면서 좀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약간 그 내용을 토대로 가사를 썼고요. 꿈에서 깨자마자 막 적어놨어요. 메모해 놓은 거예요. 네. 아, 혹시 또 뭐 이런 꿈 해몽 막 이런 거 찾아본 적은 없어요? 자주 찾아봐요. 그 이게 해몽 악어한테 책 물리는 꿈은 있어가지고. 무슨 꿈이래요? 뭐 재물 운이 뭐 아, 좋고, 그래서 여기다 넣었구나. 그 이 문장 소리가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문학 전문 팟캐스트예요. 네. 근데 또 낙원 씨는 가사를 직접 쓰잖아요. 네, 글을 만지잖아요. 네. 가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낙원 씨만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칙적으로 이런 가사를 조금 고수하는 게 있다라든가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 차라리 음악보다도 작곡을 하는 것보다도 가사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 최근에도 지금 곡을 쓴 곡들이 가사를 못 붙이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어요. 곡은 많이 써놨는데 네, 엄청 많이는 아닌데 뭐 몇 곡 정도 더 지금 또 다음 단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싱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로 남한테 맡기기는 싫구나. 아니요. 네, 가사도 맡긴 다른 분이 참여한 가사도 이번 앨범에도 한 곡 정도 있는데 맡기기 싫지는 않아요. 네. 네, 아니 이 방송을 듣거나 네네. 뭐 출연하신 분들이 다 작가들이나 그러니까 네네. 네 한번 네, 그런 그 콜라보를 하게 되면 저는 되게 좋죠. 그리고 그쵸, 네. 그런 작업 자체가 뭐 제가 혼자 프로듀싱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그 모든 작업들이나 이런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오늘도 뭐 스튜디오에는 녹음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거고 PD님들도 계실 네네. 거고 그런 것처럼 제 음악에서도 참여해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도와주신다 하면은 저야 완전 감사하죠. 저는 시인들이 이렇게 몇몇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랩하는 분들이나 뭐 네. 힙합하는 분들한테 막 가사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작곡을 해놓고 가사 못 붙인 거라고 하면 누군가와 하여튼 결이 맞는 문인이 있다면 네네. 해보는 작업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영광입니다. 그러면. 노래가 되게 시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맑아서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얼마 전에 또 여행도 갔다 왔어요? 네, 여행. 얼마나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3월 달에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남미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남미의 어디? 남미 전체 다 돌아보고 왔어요? 아니요,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오래오래 있는 거 좋아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갔다가 멘도사 와인 축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과수 폭포 보고 그다음에 브라질 히우로 넘어가서 히우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부에노스 와서 좀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남미 여행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많이들 이제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이 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뭐 사람 사는데 뭐 다 똑같이. 혼자 갔어요? 네. 남미 음악은 어땠어요? 가서 막상. 음악, 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갈 때 아르헨티나에 그 유명한 스카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연락을 해놓고 갔어요. 그 밴드한테? 네. 그 어떻게? 밴드에 그때 이제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그 메시지로 나 이제 그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작성해서 에스파뇰로 해가지고 간다. 그 친구도 또 킹스턴 루즈스카를 알고 있고. 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음악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르헨티나 네네. 밴드가 어떻게 한국의 밴드를 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음악 씬이 자체가 그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다 매니아들끼리는 다 알아요. 아 정말? 네네. 그 가서 이 악기 갖고 갔어요? 남미 갈 때? 그 악기는 안 가져가고 여기 앞에 마우스 피스 있는데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 너무 그치. 힘들어가지고 남의 악기에 저거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좀 불어줬어요? 네, 조금. 뭐라 그래요? 그 밴드 애들이?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고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잠깐 그 뮤지션들 만났을 때나 이럴 때만 재밌게 놀았죠. 네. 직접 가서 왜 남미도 음악에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네. 가서 막상 현지에서 가서 보니 어떤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생활화가 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서는 택시를 타도 그냥 스카 레게 음악이 계속 흘러나온. 우리나라 트로트 같은 거 나오는 거랑 똑같네. 네네. 근데 그들도 그 음악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막 알진 않더라고요. 대중들이. 근데 좀 문화 깊숙이 있는 거.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그 리우데자네이로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그 보사노바
이빠네마 해변이랑 코르코바두 뭐 언덕이랑 코파카바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보사노바 뮤지션들도 조금 만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지난 11월에 단독 공연 했어요? 네. 좌석이 몇 개 되는? 100석 정도 되는. 몇 회? 1회요. 어디서 했어요? 여기 합정에 있는 폼텍 웍소리라는 네, 홀에서 했습니다. 네. 꽉 찼어요? 네, 꽉 찼습니다. 뭐 가족 다 불렀어요? 가족, 네, 어머니 오셨어요. 한 분? 그 동생은 스텝으로 참여했고요. 네. 그러면 99명을 그러면 나무로 채운 거네? 뭐 그렇죠. 아, 무료 표 막 날리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오, 그러면 그 공연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고 좀 아쉬웠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공연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첫 그 단독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클럽에서나 이런 작고 크게든 누군가 같이 주최를 한 공연에서는 제가 했었지만은 제가 직접 주최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표값이 얼마였어요? 나 너무 돈 계산. 예매 2만 원, 현매 현장. 2만 5천 원. 아, 네. 네, 저렴하게 했습니다. 아, 뭐 저렴하게 2만 원도 없어 못 가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뭐가 좀 제일 아쉬웠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신경 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음악에만 신경 쓰기에도 모자른데 뭐 이것저것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런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좀 미숙한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 콘서트 내내 뭐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네. 뭐 간혹 어떤 음악적으로 조금씩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실수는 없었고 네네. 그 거기 관객으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악기 그러니까 노래를 제외하고 네. 나관 씨가 어떤 악기를 이렇게 뭔가 표현해냈을 때 네. 어느 악기에서 가장 환호를 하던가요? 느껴지잖아 그런 거는. 플룻 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 진짜? 네. 아, 나는 무대에서 이렇게 저런 색소폰을 보면 훨씬 좋은데 플룻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플룻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색소폰은 조금 밝은 노래든 그러니까 색소폰 좀 더 다양하게 쓰이는데 플룻은 제가 조금 느린 노래나 발라드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감성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색소폰은 뭔가 노트도 많고 이해했다. 열정적이라면 나관 씨 목소리하고 막 목소리가 약간의 맑잖아요. 네. 그와 플룻이 그 현장에서는 되게 잘 어울렸나 보다.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 네. 꿈이 있어요? 이 음악하는 사람한테 꿈이나 계획을 물어보는 거는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진짜 현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나는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거는 미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관 씨는? 뮤지션으로서도 훌륭하고 그리고 주변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서도 반듯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아니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듯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반듯하기 얼마나 더, 어려운데. 네, 기준이 엄격할 수 있고 더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뮤지션으로서 아직 많이 배고픈 것 같아요. 반듯하게 증권회사가처럼 그런데 다닐 만한 얼굴을 해가지고 다양한 악기를 부러제끼면 그게 얼마나 매력인데. 그건 지난 시간에 네. 그 마초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너무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자체로도 너무 매력이 자꾸 끄집어내면 뭐가 계속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앨범 뭐 계획은 없어요? 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다음 있어요. 지금 진짜? 목표는 내년 여름에 싱글 그 브라질에서 제가 쓴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여름에 싱글로 내고 싶어서 작업을 하려고. 여름에 브라질 음악이면 좋겠다. 네. 네. 조만간에 또 나관 씨를 어디서 볼 기회가 나만 이렇게 오늘 집중해서 봤잖아요.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뭐 나관 씨 목소리도 듣고 앨범 얘기도 들어서 직접 연주하는 거를 보러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초대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네, 어제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그
뭔가 하나를 기획하는 게 있었는데 계속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확정을 지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때보다도 단독 공연보다도 더 소규모로 30명 그 선착순 예매로 네. 어디서 해요 그런 거를? 30명이면 너무 작지 않아? 네네. 공연장 정식 공연장 아니고요. 합정에 있는 이제 토끼굴이라는 제가 제 더문이라는 곡 오늘 들려드릴 네. 곡인데요. 그 곡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 바인데 30명이라 하면 커플로 치면 15커플 부르고 싶은 거구나. 더 부를 수 있으면 더 부르고 싶은데 거기 장소가 네 30석이면 뭐라고요? 토끼굴? 네.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30명은 채우겠죠? 그렇죠. 네. 자신 있구나. 그래야죠. 네, 오늘 이제 2주에 걸쳐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재미나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잘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를 네. 노래와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부담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여운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2주에 걸쳐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인사를 또 먼저 해야지 노래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도 멋진 무대 이제 특히 12월 24일의 무대를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네. 네. 가볼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네. 그렇지만 응원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죠? 더 문이라는 노래고요. 네네. 네. 뭐 달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달빛이라고 짓지 그랬어요. 달이라고 짓지. 네. 멋내고 싶어가지고. 네. 네, 더문 네. 성낙원 씨 노래를 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멋진 노래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like 새로운 이 밤 너와 함께 따두바다두 꽃노래하며 어느새 지나가는 시간은 아마도 dream 꿈꿔왔었어 외로움 이제는 이젠 너와 단둘이서 희망을 그리며 참 없는 고민들 곁에 있어준다는 그 한마디 Without do stay down Stuba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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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ba Stuba they do sleep out of do Down Stuba Stuba they do Stuba do Streets Sleep out of them
Down bam student do badum student do badu badu do do badu do student with the down do the beat of do down. Down bam student do badum student do badu badu do student with the down do the down. 이제는 밤 이젠 너와 단둘이서 희망을 그리며 참 없는 고민들 곁에 있어준다는 그 한마디 내가 생각하기에 부산물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당연하다.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도 없다. 부산물을 행운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 의도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는 행운.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0에는 아무리 무엇을 곱해도 0이다. 이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마스다 무네야키의 지적 자본론 중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